안녕하세요. 해외 주간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배달하는 페이퍼보이입니다. 최근 경제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두 명을 꼽자면 이 사진에 계신 두 분일 것 같은데, 왼쪽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오른쪽은 제롬 파웰 의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줄기는 트럼프를 수장으로 한 행정부이고, 두 번째 줄기가 제롬 파웰을 의장으로 두고 있는 페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정부와 페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 침체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간단히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2주 정도가량은 워낙 중대한 사안들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시청자분들의 시차가 조금은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이전 미국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2008에서 2009년 세상을 뒤집어놨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극화되면서 미국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때 세계 시장도 미국 시장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 이후를 보면 미국은 4에서 5년 만에 정고점을 회복하고, 정고점에서도 꾸준히 상승을 한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소가 내달리듯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불마켓이 2009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현재인 2020년까지 대략 12년 정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몇몇 분들은 기억하기 싫으신 과거이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수를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 그래프를 잠깐 보면 제 기억에 코스피 지수는 리만 때 정고점에서 40%가량 빠지면서 다우존스랑 얼추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3에서 4년 동안 나름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가나? 하다가 박스권을 5년 정도 형성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최전성기를 기준으로 진짜 후하게 계산해도 리먼 전의 정고점에서 20%가 못 오른 상황인 겁니다. 더 처참한 그래프는 이 코스닥 그래프이지만,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면, 미국은 리먼 전의 정고점이 14,000이 조금 안 됐는데 초전성기를 기준으로 29,550일까지 10년 동안 시장이 100%도 넘게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져온 건 다우존스 지수인데, 모두의 사랑인 나스닥 지수는 이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20% 성장과 100% 성장이라는 단순한 수치 차이보다 미국과 한국의 성장 차이가 훨씬 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다우존스 지수를 가져왔는데, 18,332였던 지수가 29,551까지 60%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해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누가 됐어도 분명히 엄청난 성장을 하긴 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60% 성장이 엄청난 성장이라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야겠죠. 실제로 이 60% 정도 시장 상승에 트럼프 랠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최근 10년 이상 미국은 그야말로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호황기였던 거죠.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미친 그래프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성장률도 코스피 코스닥만 보던 우리 눈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처럼 보였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지수가 바이오주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죠. 심지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장에서도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선전에 힘입어 다른 지수들과 비교했을 때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하락률을 보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괜히 나스닥 거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원래 들고 있으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미친 듯이 상승했는데 저 정도밖에 하락 안 하면 들고 있을만 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그래프인데요. 나스닥을 사지 않은 2년 전의 제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The streak is over. 이 말이 3월 12일 뉴스레터 모닝브루의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을 보고서야 미국 시장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불마켓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좀 특이한 그래프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자료는 1920년 이후 100년 동안 다우존스 지수가 겪었던 최악의 50주를 표시한 건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장이 폭락한 2월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의 폭락을 보여줬던 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우존스 지수가 12%, 나스닥 지수가 10.5%, S&P 지수가 11.5%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100년 중 가장 안 좋았던 50주 중 2주가 연속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고, 이 임팩트는 정말 강렬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공포를 진정시키고 시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행정부와 페드가 내놓은 대책들을 지금부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미국 상원에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조 달러는 한화로 약 2,500조 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이 500조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2019년 대비 9% 증가한 거라서 언론에서는 슈퍼 예산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경기부양책만으로 2,500조, 한국 예산의 5배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 미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는 것을 두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의결된 경기부양책보다도 규모가 30%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과시킨 의원들도 미국 상원과 미국이라는 국가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기부양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의회와 함께 활발히 논의했고,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사인해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2,500조 원 규모의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그 내용을 한번 함께 보시죠. 워낙 돈의 액수가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투입되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건 여기 보이는 Household Payments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뿌린다는 겁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 중 성인에게는 1,200달러, 아동에게는 500달러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국가에서 헬기로 돈을 뿌리는 상황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성사될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oans to Business와 Unemployment Insurance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물 경기가 받는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Loans to Business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나 상점들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한 돈을 빌려주는 대책인 거고, Unemployment Insurance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최고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고용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조급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때문입니다. 임기의 마지막 해까지 사상 최고의 경제 상황에 힘입어 굳건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기 끝나고 재선에 막 도전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말 그대로 아무도 예상 못한 핵폭탄이 떨어져 버려서 트럼프는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월 16일에 15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응을 했습니다. 이 15days 가이드라인을 정말 간단히 요약하는 게 이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Eating out, shopping, socializing, 모두 밖으로 나다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막상 이 15days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실물 경기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걸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선 때문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님은 이 15일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있도록 해야 되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WSJ에서 가져온 이 기사의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가이드라인이 끝나고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돈을 안 쓰니까 실물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고 사람들이 나다니게 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은 이 두 개 같은데요. 첫 번째 문장은 트럼프가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당연한 내용이고,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장인데 We're not going to let the cure be worse than the problem. 심지어 이 문장은 기자단에게 말한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말하고도 마음에 들었는지 트위터에도 올리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문장인데요. 여기서 큐어는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프로블렘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너무 심하니까 이러한 경제적 타격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극심해지게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인 거죠. 실제로 행정부 내에서도 경제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경제적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의 인터뷰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마련된 행정부 내의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진정된 이후에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행정부 내에서도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트윗을 남긴 이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3월 중순 이후부터의 미친 듯한 성장을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트윗을 남긴 시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33,000명 가량에 머물러 있었는데 현재는 확진자가 87,000명으로 160% 정도 말 그대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 때문에 아무리 막 나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라 하더라도 감히 15days 가이드라인을 끝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는 말은 못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일별 확진자 수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에 역사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물 경제의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페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